한국에 온 이슬람 여성이 한국 사극을 보면서 놀랍니다. 남편은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아내는 낄낄거리며 웃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극인 고려거란 전쟁에서 강감찬 장군 역할인 최수종 배우가 아내로부터 심하게 잔소리당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남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기 때문에 남편들이 정신 붙잡고 살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웃긴 건 한국이 양성평등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여러 매체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전 세계 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가 2022년에 내놓은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젠더 격차 지수가 0.689로 카메룬과 캄보디아에 이어 99위입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남자가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댓글이 대거 달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말레이시아에서 남편 직장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살게 된 말레이시아. 40대 초반의 파티마 씨는 한국에서 여성이 누리는 삶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파티마 씨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따라서 최근에 한국에서 살게 된 말레이시아에서 온 파티마입니다. 한국에서 밤거리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여성 전용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보면서 저희 나라랑 많이 비교가 됐어요. 아내가 뻣뻣하게 굴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이 말은 제 고국인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 차관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때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티 자일라 모드 유소프 말레이시아 여가부 차관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남편이 아내를 꾸짖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했어요. 동영상에서 차관은 버릇없고 고집센 아내들이 있다며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내와는 3일간 각방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내가 분리수면 후에도 여전히 뻣뻣하게 나오면 가벼운 구타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라고 조언했어요. 이에 더해 차관은 아내는 남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여성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당연히 받고 있고요. 현지 여성인권단체인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행동단체 에이즈는 가정 내 폭력이나 강력한 훈육은 결코 옳지 않으며 모든 가정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고요. 심지어 여성가족개발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물을 보면 여성들은 집에서도 화장하고 옷을 갖춰 입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고 도라에몽처럼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남편에게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20가지 숫자를 세어라는 내용의 포스트도 올려놨어요. 이렇게 남녀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남편 일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 오게 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여성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고려거란 전쟁 사극에서 강감찬 장군 역할의 최수종 배우가 아내한테 바가지 긁힐 때는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요. 한국어 공부하면서 한국사를 공부해보니 한국 고려시대는 초개방적인 사회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고요. 재산 상속도 아들과 딸이 거의 동일하게 받았고 여성의 재혼도 자유로웠어요.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도 가능했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거의 동일한 발언권을 가졌고요. 한국의 고려시대와 비교해봐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를 보면 여성들의 삶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란에서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방침을 새로 발표했고 앞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스마트 카메라로 규정 위반 여성 운전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란 여성들은 이에 반발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전국 공공장소에서 찍은 히잡, 미착용 사진과 영상을 대거 올렸는데요. 교통 단속 카메라에 찍힌 이란 여성들 중에는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복장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은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 결함으로 생긴 오해인 듯한데 이란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고 차량을 압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이번에 처음으로 취하겠다고 밝혔고요.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고 여성에 대한 강압적인 규정이라서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어요. 2022년 9월 히잡 규정이 생기고 현재까지 거의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이란 국민들이 사생활과 사회생활을 억압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란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사형집행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한국에서 여성의 삶을 보니까 남녀 간 불평등이 있다는 것도 맞지만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여성병원의 출산 서비스였어요.
한국의 여성병원은 고급 의료 시설과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출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출산을 맡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에선 산후조리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훨씬 적을 거예요. 저희 이모가 산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한국의 산후조리 서비스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산후조리는 엄마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산모가 주변의 모든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본인은 쉬는데 전념하는 산후조리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산후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많아 그곳을 이용하는 일도 있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일하는 엄마 중 산후불과 2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하는 일이 적지 않아요. 비단 워킹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5일 정도 짧은 입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이전처럼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비록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해도 몸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를 출산한 후 곧바로 돌아다니는 엄마 중 나중에 여러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체력이나 근력 등을 확실히 회복시키는 것이 미래 컨디션을 좌우하고 건강한 아내이자 엄마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많은 한국 여성 병원은 출산 전후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임신 중에는 건강검진과 교육 프로그램,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들이 출산 후의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몇몇 병원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약 및 정보 제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고 예약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요. 한국 여성병원은 환자의 문화적인 특이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 지원 및 문화적 배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는 외국인 부모들이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출산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220만 명이 넘었다는데 이런 한국의 여성병원 서비스를 보면 한국 내 외국인 여성들 출산율이 높아져서 한국의 출산율 저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러운 것은 일단 한국에서 여성의 직업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교육 수준과 경력을 통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요. 여성 기업가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 기업가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시도하고 성공을 거두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여성들이 가계 경제의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소비 결정, 투자 결정, 재무관리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의 결정권이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 창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이 실시되고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여성들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꼈어요. 하루는 서울의 한 시장에서 산책 중에 한국 여성들이 카페에서 모여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여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지만 한국 여성들의 열린 대화와 자유로움에 영감을 받았어요. 동대문에 가서 여성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보며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었어요. 이전에는 옷차림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패션을 즐긴다는 점이 큰 자유로움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은 교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에서 여성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특히 정부와 학계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한국에서 여성들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저도 한국에 살면서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조그만한 사업도 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저 역시 한국 사회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같이 그 권리를 누리고 싶고 책임도 다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해 말레이시아 여성이 쓴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모집과 한국인의 삶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